네, 안녕하세요. 메이저들의 수급을 펼쳐보는 시간, 주간 메이저리그 박정희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반대로 훨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 행진을 벌이면서 우리 증시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만큼 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중요하니까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별로 수급 상황 한번 파헤쳐 보시고 투자까지 연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박지영 아나운서. 네. 잠깐만요. 뭐가 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수급을 뭐 많이 한다는데 우리 박지영 아나운서도 헤어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머리를 많이 수급하신 것 같은데. 저 사실 저희 제작진 중에 이 자칭 단발 여신이 있거든요. 그 네. 단발 여신과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 바로 이어서 한계수 메이저 만나볼게요. 메이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종목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아시아 종묘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증시에서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본 적은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곡물값이 폭등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미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그 안에서 아시아 종묘를 봤더니 그날 대장이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또 이상한 게 10거래 연속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이 종목 골라봤거든요. 외국인 이미 알고 있었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이제 곡물값이 지난번 얘기를 폭등할걸? 하는 거니까. 뭐 아시아 종묘 같은 네. 경우에는 진짜 종묘 기업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예전에 아시아 종묘 이제 추억이 또 있는 종목인데 이제 한 2년 정도 됐네요. 벌써 2년 반 정도 됐는데 네. 2018년 봄에 또 이제 북미 대화가 이제 이루어질 때 네. 또 이때 경협주 하면 뭐 그냥 다 갖다 붙여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때 또 종묘에서 뭐 북한에 이제 통일되면 그때 이제 그 요새 말로 이제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북한이랑 통일되면 뭐 또 해야지 뭐 또 해야지 하면서 그때 얘기하던 게 야 북한에다 종자 뿌려야 되니까 아시아 종묘다. 이래서 경협주로 이제 묶였던 종목이고 맞습니다. 실제로 네. 종묘하는 회사고 매출 비중 보면은 뭐 단호박, 양배추 씨앗 뭐 이런 거 파는 게 실제로 네, 그래요. 진짜 근데 리얼 종묘 회사. 네. 그렇죠. 리얼 종묘인데 중요한 거는 아시아 종묘가 뭐 실적이 뭐 대단하다. 뭐 차트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움직이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차트가 나옵니다. 이제. 그럴까요? 그런데 차트 이제 한번 어떤 보여주시죠. 그렇죠.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냐면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올라온 거는 좋은 재료가 하나 있기는 해요. 뭐 실적 보고 가는 건 아니고 네. 거의 뭐 대선 정치 테마주처럼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수직 상승할 일인가요? 아니죠. 아닌데 굳이 설명하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말씀을 또 잘 해주셨는데 네. 세계 식량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뭐라고 이제 발표를. 얘기를 했냐면 기아 팬데믹이다. 그렇죠. 내년에 식량 위기로 지구 난리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뭐 얘기를 코로나19 팬데믹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쪽 테마인 건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그냥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끝이 날 것 느낌이잖아요.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연재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올해 뭐 예를 들면 맞아요. 뭐 중국에서도 역대급 뭐 장마도 있었고, 그렇죠. 예, 폭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중국도. 중국에 또 메뚜기 떼가 출몰했어요. 맞아요. 그 영향 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있는 그리고 거고. 역대급 호주 산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렇죠. 재해가 많았죠. 맞습니다. 재해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뭐 대두라든지 콩, 옥수수 뭐 이런 게 최근에 지난 한 3개월 동안 국제 곡물 가격이 한 30% 정도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올라가고 이제 올라간 이유는 공급이 일단 줄었어요. 자연재해도 많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나는 쌀의 70%를 그 양쯔강 유역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네. 양쯔강 유역에 또 이제 양쯔강 하면 폭우, 네, 태풍, 범람, 네. 범람 막 이런 얘기가 떠오르고 실제로 엄청나게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공급도 어려워졌고요. 그런 테마성이랑 네. 좀 많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정치 테마주처럼 움직이지만 정치주 색깔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고 네. 그렇다고 뭐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잘 나오는 애도 아니니까 아니고. 사실 뭐 이제 테마성이 아주 짙게 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뭐 저희가 사보긴 좀 늦었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보기는 늦었고 만약에 아까 저희 네. 차트를 봤었는데 네,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봤어도 사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믿고 갈 만한 그림이 안 나오니까. 아, 앞으로 성장성은 좀 없다.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테마성이 아주 짙게 꼈고 아. 그 국내 이제 종료 네. 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국내 매출이거든요. 매출 7, 80% 정도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이다.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보기는 좀 아쉬웠던 종목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죠. LG화학이랑 참 연이 끈질긴 것 같아요.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지만 LG화학이 이제 배터리 분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SK이노베이션도 똑같이 또 배터리 사업을 분할하겠다 이런 이슈가 지난주에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 근데 또 조금 다른 게 수급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겠다, 분할하겠다고 밝혔을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등을 돌리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러브콜이 이어져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짚어봤었는데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팔아 제껴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네. SK이노베이션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히 알면 알수록 더 아프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히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네. 국내에서 이제 배터리 전쟁? 그렇죠. 배터리를 가장 먼저 연구하고 제일 오래 공들이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회사가 이제 LG화학이죠. 네. 배터리 연구한 지 20년이 넘었고 어.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이제 한 해 만에 하고 있어요. 거의 20년 내내 적자였다고 봐도 됩니다. 그럼 3사 중에 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중에 LG화학이 가장 그렇죠. 앞서가는 선두주자네요. 그렇죠. 기술력 측면에서는 뭐 사실 조금씩 달라가지고 NCA, NCM 뭐 종류가 좀 달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LG화학이 가장 좋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LG화학이 20년 넘게 이제 적자인 거 다 배워가면서 연구를 다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이 기술력이 너무 빨리 올라온단 말이죠. 맞아요. 둘 다 NCM 계열이에요.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싸울 때 삼성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삼원계인데 재료가 달라요, 아예. 그러니까 재료가 비슷한 애들끼리 싸우는 거고 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이거 우리 여기 기술력 빼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먼저 제소를 했는데 일단 미국에서 네. 판결이 나왔어요. ITC에서 나왔는데 SK이노베이션이 졌습니다. 조기 패소 판결을 해가지고 판결에 이행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에다가 공장 많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기 패소 판결이 그대로 이행이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미국에서 배터리를 못 팝니다. 아예요? 아예 못 팔고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네. 국내 공장도 있으니까 미국 조지아 공장 문 닫는다고 치자. 네. 그럼 국내에서 이제 만든 배터리를 수출을. 수출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수출도 안 그럴 수도. 된답니다. 아. 아예 망하는 거죠. 뭐 미국 그렇구나. 사업 포기를 특허 하는 거고. 관련해서 그렇죠. 이슈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조기 또. 패소는 실제로 졌어요 이미. 졌는데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네.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항소를 했고 네. 우리도 억울한 게 있다 하고 맞고소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최종 판결이 내년 7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질질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 전에 LG화학이랑 무조건 합의해야 되고 LG화학은 합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기왕 할 거면 돈 많이 받아야 되고 합의금을. 그렇죠. 근데 합의금 얘기가 지금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 주고 이미 끝내냐가.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합의는 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1조 언더에 이제 합의를 하면은 SK이노베이션한테 좋은 재료라고 저는 봅니다. 1조 원. 네. 근데 아마 지금 LG화학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이제 시장에 떠도는 얘기인데 네. LG화학이 첫 번째 얘기할 때 6조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6조 달라고. 어머. 그리고 진짜 6조를 받을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악재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 SK이노베이션 유출하면. 시총이 10조 초반인데 6조 주면은 거의 그러네요. 뭐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하여튼 되고. 웃을 일은 아닌데 정말로 네. SK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뭐 매도는 그렇죠.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힘들 것이다. 네, 이렇게 역시나 뭐 한마디로 물적 정리를 분할 해볼까요? 얘기인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일단 판결 LG화학과 나오기 전에는 이슈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정관님. 시점에서 일단 팔고 가는 게 낫다. 정관님 그렇죠.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SK이노베이션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소송했을 때 얼마의 금액을 이제 이렇게 돈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그게 움직이겠네요. 중요하겠죠. 그럼 그렇죠. 어느 정도 선이 딱 저희가 그럼 봤을 때 맞아. 만약에 근데 6조까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이상 맞아요. 1조에 만약에 합의가 그렇죠. 되면 상당한 또 호재가 호재가 되는 거예요. 돈을 그것만 돈을 주시면 보시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네.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냐면 네.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 정말 돈 주고 이번 소송전을 끝냈다. 네. 네. 합의에 성공했다. 네. 그러면서 합의금 5천억.
뉴스 딱 나오면 아이고, LG화학 5천억은. 급락하고 SK이노베이션 아주 급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근데 돈을 오늘 물어 가능성 몇 주는데도 프로나 올라갈 있다 수 있네? 보세요? 가능성은 뭐 거의 5천억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솔직히 한 1에서 2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됩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 나가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맞고소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고소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내년 7월에 나오고 네. SK이노베이션이 맞고소한 게 내년 11월에 나오는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 7월께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 맞습니다. 합의액이 없으면 네. 주가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자, 이쯤에서 SK이노베이션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무엇인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오늘 참 네. 분쟁 얘기가 많아요. 대웅제약 역시도 메디톡스와 지금 계속해서 보톡스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바로 또 연기됐다. ITC에서 연기를 발표를 했는데 뭐 사실상 예비 판결에서 거의 뒤집힐 확률이 없다라는 시각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메디톡스가 좋은 건데 호재인데 근데 그날 연기하는 시점에서는 대웅제약의 주가가 오르고 메디톡스는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데 수급도 이상해요. 이게 좀 이거 이상해요. 구조가 좀. 참 복잡합니다. 이게 네. 이것도 말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려야 되겠네. 제일 쉽게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 국내 이제 복토스가 3대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첫 번째가 메디톡스고 두 번째가 이제 나오고 있는 대웅제약. 대웅제약이고 세 번째 세 저 알 것 번째가 같아요. 그렇죠. 뭘까요? 휴젤. 그렇죠. 휴젤입니다. 아주 그렇게 세 개가 대장인데 네. 지금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랑 싸워요. 근데 메디톡스가 원래 이제 시장점유 1등이던 회사인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고소했어요. 이번에는 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영업비밀 침해했다. 균주가 어디서 나온 건지 밝혀라. 근데 균주가 어디서 나온 건지 밝히지 못하면은 이거 카피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판매 중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베꼈다고 고소한 거고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우리 아니에요. 억울해요라고 하고 있는데 강소, 네. 그렇죠. 일단 초기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스 말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웅제약이 갖다 쓴 게 맞다고. 근데 그거 아직 재판 진행 중이니까 아직 네. 안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악재가 또 터졌죠. 예전에 이제 보툴리눔 톡신 공장에서 이제 원액 쓰면 안 되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쓰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거든요. 맞아요. 시약처한테. 근데 그것도 또 재판 중이에요. 아. 억울하다고. 근데 지금 대전지법에서 이제 나온 판결을 최근에 나온 판결 보니까 일단 취소했죠. 판매 중지된 거는 효력을 정지시켰어요. 아. 다시 말해서 판매는 일단 하는 쪽으로 네. 해놓고 최종 판결까지는 그대로 두자. 근데 이것도 노이즈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하자면 네.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 둘 다 머리 아픈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악재가 아닙니다.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오히려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보셨겠지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예를 선반영이 들어서 돼서. 그렇죠. 호실적 나왔다고 해서 네. 야 드디어 가나보다 사상 최대 실적. 근데 저희 실적 그날이 배웠어요, 꼭지야. 지난주에. 그렇죠. 그런데 그날이 꼭지인 경우가.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악재보다 네. 불확실한 거 있죠. 애매하고 아직 애매해. 모르겠는 이런 거. 약간 대선 이슈처럼 이번에. 결정 안 되는 거 그걸 제일 싫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대웅제약 메디톡스는 둘이 안고 있는 재료가 당분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아, 그럼 오래 걸릴 대웅제약도 겁니다. 별로고 메디톡스도 별로고 그렇다면 그렇죠. 3위 그렇죠. 하나 남죠. 오브질이죠, 휴젤, 오브질. 휴젤. 정확한 어부질입니다. 어머, 1등, 고래 2등 싸우니까. 새우가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네. 새우가 수혜를 입은 케이스인데. 네. 여기도 아. 보시면 대웅제약 한 달째 팔아치우는 기관 써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 시간 되시면 휴젤 수급 한번 보세요. 휴젤은 그냥 다 쓸어 담는 중입니다. 전문가님, 아이고, 네. 저희 빨리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네. 저 궁금한 게 휴젤이요. 네. 중국에다가 공장을 좀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얘들 소송하고 있다가 잘 합의가 돼버렸어 만약에.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거는 네. 메디톡스가 또 문제가 되고 TMI 될 수 있는데 네. 메디톡스가 뭐가 문제가 됐냐면 네. 네. 보톡스를 해외에다 수출하려면 국가 출하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네. 국가가 승인해 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데 이거 해외 수출도 해.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안 받았어요 지금. 아. 근데 중국에 수출했어요. 어머, 그것 때문에도 문제네. 문제됐거든요. 근데 수출을 아이고.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네. 막 공식 루트 타고 막 현지법인 설립해서 이게 아니라 도매상을 이용해서 팔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메디톡스가 중국에 많이 팔아서. 근데 이번에 근데? 법원에서 문제 삼은 게 그게 또 들어있어요.
팔았어요. 너 왜 국가 출하 승인도 안 나왔는데 중국 도매사한테 왜 갖다 팔았냐 알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휴젤이 낫네요. 휴젤은 네. 공장을 짓게 그렇죠. 되면 뭐 팔 수 있겠네요. 휴젤 여러 가지. 같은 경우 얘기를 왜 하냐면 휴젤은 승인 받았어요 이미. 아, 휴젤. 승인 받았습니다 휴젤은. 네. 그리고 중국 내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고 저기 춘천 있죠. 춘천에다가 공장 2공장 지금 짓고 있는데 1공장 10배입니다. 그거 다 중국에다 팔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2년 내에 중국에서 점유율 1등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부지리 대장은 휴젤. 그러네요. 휴젤이네요. 그렇죠. 수혜를 받은 건 휴젤이다. 네, 휴젤. 그래서 자. 뒤에도 제일 이렇게 붙였나? 네, 그래서 일단 좀 넣어주시고요. 저희 인사할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 네. So what? 그래서 뭐 그렇죠.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그렇죠. 그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핵심이죠. 한 종목만 꼽아주시고 한 줄 평으로 정리해주세요. 오늘은 세 종목이 다 애매하고 노이즈 있는 것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시아 종목도 얘기하면서 이거는 또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렇죠. 여기 세 개 있는 종목은 아닌데 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얘기했던 게 그냥 휴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휴젤. 역시나 휴젤. 오늘도 그냥 휴젤. 오늘도 네. 그냥 휴젤. 노이즈 없어요. 그리고 노이즈 국내 없다. 1등입니다, 지금. 국내 1등이다. 아니, 네. 한 줄 평인데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힌트를 자,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간 메이저리그 가장 매력적인 한 종목 수급과 관계없이 휴젤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살펴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